어머님, 죄송한데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30만 원씩 나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못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배우자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도 30%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생 낸 연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화가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매일 듣는 실제 상황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까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맞게 되는 세 가지 날벼락이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무사로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 제도에 숨겨진 함정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먼저 세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유족연금의 진실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제예요. 누군가 먼저 떠난다는 건 그 자체로도 큰 슬픔인데 그 뒤에 남은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마저도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지급된다면 그건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박은숙 어르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남편분이 교사였고 본인도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어르신이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셨을 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어머님, 본인 연금이 있으시니까 남편 유족연금의 30%만 받으셔야 합니다. 박은숙 어르신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남편이 30년 넘게 부은 연금인데 그걸 내가 고작 30%만 받는다고요? 그럼 내 연금은 왜 따로 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한쪽은 안 넣는 게 나았잖아요. 이게 바로 중복수급 제한이라는 규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그것도 30% 수준만 받게 되는 구조죠. 이런 중복 제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건 맞벌이 부부가 드물었던 1980년대입니다. 당시엔 대개 남편만 연금에 가입하고 아내는 연금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연금 가입 기간도 길어졌는데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 연금이 월 200만 원, 아내 연금이 70만 원일 경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남편의 연금 60%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본인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만 받게 되고 자기 연금 70만 원과 합쳐서 10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번 내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 연금 전액 120만 원 받기. 2번 내 연금 70만 원 남편 연금 일부 36만 원 받기. 이게 바로 유족연금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둘 다 열심히 납부했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제도인 거죠. 박은숙 어르신은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남편은 내 연금 30%밖에 못 받는 거네요. 이게 부부가 서로를 위해 낸 보험의 결과라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 사진 볼 때마다 저 돈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 딸 대학 등록금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자식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더 억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들의 경우엔 이런 중복 수급 제한이 훨씬 덜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남편이 군인연금 300만 원, 아내가 공무원연금 200만 원이면
남편 사망 시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 60%인 180만 원을 그대로 받고 자기 연금 200만 원도 다 받습니다. 둘 다 받는 겁니다. 게다가 선택지도 많아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과 일시금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단일제도라면서 직역연금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긴 하지만요. 결국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고 연금보험료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다 받고 어떤 사람은 깎이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박은숙 어르신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국민연금 홍보할 때 이 제도는 부부들 중 한 명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해줬어야지요. 이건 비단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조에 대해 당황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 유족연금의 수급 우선순위 제한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5세 이상 자녀는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나 손자녀로 넘어가는 것도 순위별로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로는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년도 안 되어 사망하신 분들 중 800명 이상이 유족이 없어 연금이 소멸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살아서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세상을 떠나고도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그 연금.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연금도 결국 운이네. 배우자 있어야 되고 나이도 맞아야 되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살아서 다 썼으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이런 분노와 씁쓸함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유족연금 중복 제한은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죠. 그 사이 억울하게 포기한 연금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약이다. 나는 죽더라도 그 계약이 내 가족에게 이어지길 바랐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였거나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연금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보험 제도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면 된다. 노후는 국민연금이 책임진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조용히 누군가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던 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면 그 보상도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족연금의 진짜 날벼락은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정당한 보상이 사라지는 데 있다는 것.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날벼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에 불안해서 서두른 선택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금이 고갈된다잖아.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 혹은 국가가 언제까지 보장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어.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강민수 어르신은 이런 이유로 조기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61세였던 그분은요, 꽤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볼 땐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해요. 나중에 나라가 책임진다고 해도 그게 보장이 되겠어요? 정치인들 하는 거 봐요. 약속이 어딨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불안한 시대니까요. 하지만 이럴수록 중요한 건 그 불안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걱정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약 1,0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은 2055년.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끝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 쉽게 말해 비상금이 다 떨어진다는 의미지 연금 지급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적금이나 저축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어르신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강민수 어르신께 이 내용을 차분히 설명드렸더니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그럼 괜히 내가 조급했네.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액돼서 받았는데 나중에 후회하려나 몰라. 맞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날벼락의 본질입니다. 불안에 휩쓸려 조급한 선택을 해버리는 것. 그리고 조기 수령을 택하면서 무려 30% 가까운 감액을 감수하게 되는 것. 만약 연금을 20년, 30년 받게 된다면 그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감액이 평생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연금액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폭은 감액된 기준에서 계산됩니다. 즉, 손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언론 보도의 영향입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 국민연금, 고갈 D-30년, 2055년, 연금 끝난다. 이런 문구들이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요. 고갈은 지급 중단이 아니라 적립금 소진이라는 뜻이라는 설명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이런 조급함이 가족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등짝 맞았어요. 왜 미리 받았냐고. 나중엔 생활비 부족할 텐데. 그럼 결국 자식들한테 기대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이런 갈등,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독립성과 존엄, 그리고 가족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건 해외 사례입니다. 독일, 일본,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를 버린 게 아니라 고쳐서 이어왔습니다. 특히 자동조정 장치라는 걸 도입해서 물가, 수명,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했죠.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었고 해결책도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도록 놔두는 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강민수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누가 내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서두르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옆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날벼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의 함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왕이면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냥 미리 받는 게 이득 아닌가? 실제로 65세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신 김영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오래 살 것도 아닌데 60부터 받는 게 낫지. 요즘처럼 불안한 세상에.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게 맞는 판단일까요? 조기 수령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몇 년 일찍, 그러니까 원래는 64세에 받는 걸 60세부터 받는 거죠.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나라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온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딱 5년만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실제 사례로 풀어볼게요. 작년에 상담하신 이철수 어르신. 올해 65세 되신 분이신데요. 조기 연금을 신청하신 건 벌써 5년 전 60세 때였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당겨받는 게 이득이라더라. 어차피 죽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좀 쓰고 살아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철수 어르신이 60세부터
받기 시작한 연금. 원래대로라면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걸 30% 감액된 70만 원씩 받고 계신 거예요. 아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겨받으면 손해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30%씩이나 깎일 줄은 몰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철수 어르신은 요즘 들어 생활비 걱정이 부쩍 늘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말이에요. 마트에서 2,000원짜리 반찬 하나 집었다가도 다시 놓게 돼요. 30만 원 더 받았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요. 매달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1, 2년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철수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계속 7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냥 64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으면 지금보다 연간 360만 원 넘게 더 받았더라고요. 이게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는 거죠. 허허. 내가 내 손으로 연금을 깎아먹었네. 그렇습니다. 조기 수령은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무려 30%나 깎이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적게 받지만 나중엔 다시 올라가겠자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한 번 감액된 연금은 절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7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평생 70만 원 기준으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찍 받으면 더 오래 받는 거니까 총액으로 보면 비슷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도 계산해 봤어요. 1965년생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홍길동 씨가 연금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64세부터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59세부터 당겨받는다? 30% 감액되어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연간으로 보면 1200만 원이 아니라 8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초반 5년 동안은 조기 수령이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손에 쥐는 돈이 쌓이니까요. 그런데 73세를 넘기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64세부터 연금을 받은 사람이 누적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남녀 평균이 84.1세입니다. 2065년에는 90세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손해보는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철수 어르신처럼 그땐 몰랐어요. 그냥 받았죠.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 꼭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당겨받은 돈으로 투자하면 되잖아. 5년 동안 이자 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수익률이 최소 연 5% 이상은 나와야 연금 역전 시점을 77세 정도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근데 5% 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그것도 10년 넘게 꾸준히 낼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투자를 하려고 당겨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일찍 받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세 가지 날벼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 괜찮은 걸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그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매달 몇십만 원이 들어오는 생활비 그 이상입니다. 그건 우리 노후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고 또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제도 안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손해와 억울함이 숨어 있다면 그건 꼭 알고 나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유족연금의 불공정한 구조, 막연한 불안으로 인한 조급한 결정, 그리고 조기 수령의 위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 너무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걸음 더 깊이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히 따져보시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은 당신의 20년, 30년, 아니 어쩌면 남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언젠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